건설도 할 이야기는 한다. 이완계 건설 평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고층 건물을 짓습니다. 현장과 그렇게 가깝지 않는 곳이 일조권 때문에 집단 민원이 일어났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협의 끝에 마을 전체에 보상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사무실에 찾아와서 데모를 보상을 다시 해달라. 그때는 마을 전체에 보상을 해준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약속을 홀라당 뒤집었어요. 어찌 보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티격태격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같지요? 한쪽에서는 그때부터 끝났다 다 해줬다. 그 다음 너 책임이다. 한쪽에서 나이다 더 받을 게 있다. 문구를 아무리 잘 적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난감한 일. 서울 잠원동이 7층짜리 건물 철거하다가 무너졌지요. 이 현장의 감리는 87살 건축사였던 모양입니다. 용돈벌이 하기 위해서 매너되어야 했다.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다. 뉴스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디 건설 현장, 건설 매너대회가 건설 산업뿐이겠습니까마는 건설 산업에서는 매너대회가 종종 있지요. 만일 이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건설 관련 산업들 여기에 기술자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등록해야 되는 기준, 등록 기준이 있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매너대회가 아니고 월급을 받는다. 실제 매너대회가 아니었다 그러면 건설 기술자들은 아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매너대회가 문제가 조금 되는 거예요.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다.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 현장에 사고가 나서 조사를 나가면 거의 100%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고된 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관련법들 규정들을 100% 준수하지 않아서 그렇다. 건설 기술자들도 이 법령 관련 법들을 100% 준수해가면서 공사하고 싶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얕은 그 100%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사를 진행을 하죠. 사고가 나면은 100% 뒤집어 쓰는 것도 기술자 몫이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텐데, 그죠? 이번 7월달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지요. 그 안에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내용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국토부에 바로 신고하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를 통해서 신고하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는 사항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공공사도 발주청이 착공 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자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하라. 위반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건 참 잘 된 것이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잘 안 했죠.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이번 잘 됐네요. 세 번째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도 안전점검을 받으라. 지금까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으로부터 점검 대상은 됐는데 벌점 부과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벌점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배경은 소규모 공사의 안전사고가 현격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법은 이렇게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현장도 같이 박자를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에 관리적인 측면 한 3가지 정도를 볼까요? 만일 오너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과 현장관리자의 안전의식, 노무자들의 안전의식이
박자가 맞아서 향상되어 있다 그러면 안전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오너의 의식에 따라 가지고 안전 관련 규정들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달려있거든. 오너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말을 할 때는 안전관리, 안전사고는 회사의 존망과 관계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가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비일비재하나요? 오너가 해줘야 될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안전관리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배치 기준에 맞게 배치하고 준수하라는 이야기. 안전관리자는 배치시켜놓고 다른 업무와 개미 마지막으로 안전 업무만 하라는 이야기. 안전관리비는 법에 책정되어 있는 만큼 적정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 이 부분만 지켜줘도 안전규정은 엄청나게 지킬 수 있는 건데 실제는 배치 기준 준수도 종종 안 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준만 맞춰놓고 이는 배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시키는 거는 비일비재하고 그죠. 현재 지금 거의 지금 안전관리자들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 70% 이상이 현재직입니다. 권한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강공사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하면 됩니다. 내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유율대로 책정을 해놨는데 서로만 맞춰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 돈은 in my pocket을 된다. 내 호주머니에도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악착같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 부분이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민간공사 같은 경우도 책정한 금액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로서 환수를 시켜야 돼. 국가에 기속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현장 안전관리비를 어쩌든지 박이 터지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위험도가 높은 공정들이 있어요. 특파기 공사나 비계, 골조, 도장, 외백 도장공사, 외백공사 이런 부분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내장공사 같은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요.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는 안전관리비를 많이 주고 위험도가 낮은 공정 같은 경우는 작게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 금액에 의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똑같다라는 이야기. 위험도가 낮은 내장공사 같은 거 사용할 게 없어요. 안전하 아무리 내려줘도 금액 얼마 안 되거든. 돈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쓰지를 못해서 다 반납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이 있는 관리도 필요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현장 관리자들 안전의식도 생활화 좀 돼야 되는데 저도 건설 기술자입니다만 이게 잘 안 돼요.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나면 공기에 쪼달리고 각 공종별로 단위 일자별로 이렇게 계획 스케줄이 착 잡혀지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늦추기도 어렵고 그러니 안전관리는 일단 뒷전 공사는 우선 이렇게 선공사 후 안전의 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선안전 후 공사의 개념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무자에 대한 직접 통제권도 부여를 해야 된다. 대기업에서 안전모 하나 착용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10년 넘었다고 그래요. 특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전규정을 다 지켜가면서 노무를,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일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건설 현장 거의 말은 안 해도 돈 내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루 할당 양들이 있거든요. 그걸 했을 때 자기 일당 2회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걸 못했을 때는 일당이 위태위태하죠. 잘려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안전규정이 다 착용하고 다 해가지고는 굉장히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는 좀 어렵다. 일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중소규모 건설 현장 1,300곳 정도를 기획 감독했지요. 안전자국 미착용자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죠? 과태료만 2,100만원 물렸답니다. 만일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나 감리자에게 이런 노무자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즉 보고가 아닌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고용노동부가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일부를 가지고 거기서 직접 통제한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뭐 기획 감독, 불시정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몇 개월 이내에 거의 정리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감독은 하라고 그러죠. 실탄도 없는데 빈총만 주놔놓고 뻥 치고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듣나고, 그죠? 그 사람들은 깨 없나? 빈총인 줄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도 머리 있다고, 그죠? 응? 머리를 모자 실고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현장 사고 예방에는 오너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오너의식이 안전규정을 준수한 데는 오너의식이 가장 첫 번째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다른 노무자들 교육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키는 오너의 교육이다. 교육받고 안 할 때는 꿀밤도 세게 줘요. 도무지 말을 잘 안 듣는 노무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통제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직접 과태료를 매겨서 손해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노무자의 안전은 노무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안전관리 노래 부르지 않아도 단번에 현장의 안전관리가 정리될 것이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안전관리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었으면 지금 다 했을까, 이가 몇십 년 됐는데. 한 게 뭐 있는데, 1년을 가봐야 현장 한 군데도 못 돌잖아요. 공무원 몇 명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근데 권한 저거 다 가 있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 나와 있는 감리자들 그 권한 대행이라고 그래. 권한 대행 무슨 권한 대행 빈총 들고 있는데. 현장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의 권한은 내려보내라. 보고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많이 맞아진다고 그러면은 현장의 안전사고는 많이 줄어들고 생활화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